그 통역 한 친구 말이 지금 라디오에서 계속 또 지진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진료하기로 한 그 건물이 뭐 건물에 금두가 있고 그래서 위험하다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그냥 급하게 자리를 알아봐가지고 그리고 새로 또 다시 다 차리고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느라고 뭐 시간 더 걸리고 네. 처음부터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나마 피해가 덜한 지역이라고 그러는데도 뭐 텐트촌이 여기저기 있었고 그러니까 피해가 극심한 데는 아마 상상이 힘들 것 같고요. 파키스탄은 나라가 컸는데 또 나라가 조그맸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더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우리 박관태 부단장님, 그러니까 물론 환자들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예측을 하시고 가셨겠지만 막상 가보니까 이 환자들의 상태는 어떻던가요? 저희가 주로 정형외과 환자가 많겠구나 하는 예상을 했거든요. 건물이 무너질 때 깔리고 다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팔다리 부러진 상태에서 정말 응급으로 뭐 박스 이런 걸로만 응급처치만 돼 있고 그런 환자들이 많았었고요. 그런 환자들은 예상을 했던 환자였는데 특히 심각했던 건 아이들이 엄마들이 죽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정말 그 갓난아이들이 젖도 못 먹고 거기에 설사병까지 오고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 참 충격적이었고요. 또 하나는 물이 없고 지금 다 텐트 생활을 하니까 위생 상태 때문에 그런 감염 질환하고 정말 피부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네. 지금 가신 분들이 총 몇 분이시죠? 15명이었습니다. 15분이 열흘간 머물면서 1000여 명을 치료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정말 대단한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성과들을 남기셨는지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진료한 인원은 한 1000명이 넘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뭐 제왕절개 수술, 뭐 탈장 수술 이런 말이에요. 뭐 대소수술 포함해서 한 20건 정도를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이제 병실도 없는데 전기도 안 들어온 데다 그냥 뭐 환자 애기들 뭐 몇 명 들여다 놓고 눕혀놓고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 참 전기도 안 들어오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다는 거 저희 국내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자 우리 함정현 교수님도 그 외신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? 그 뉴스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.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 엄마가 진통이 놀라고 하시니까 진통이 와가지고 갑자기 박 교수님이 그걸 수술을 맡아서 하셨다고 얘기를 듣고서는 어머, 저거, 근데 엄마로서, 저도 엄마로서 저거 얼마나 힘드셨을까. 그 다음에 그 본인도 힘들었겠지만은, 거기서 그 수술도 없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냥 칼로 팍 찢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, 진짜로, 진짜. 그 주인공이. 네, 저는 그래도 오늘 떨렸어요. 그분이 오늘 나오신다 해서. 바로 그 주인공이 박관태 부단장님이세요. 네,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예. 맨손으로. 그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맨손까지는 아니었고요. 기구는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수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였죠. 솔직히 고백하건데 저는 외과가 전공이고 장기 이식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15년 전에 인턴 때 옆에서 본 거 말고는 이 제왕절개 수술이 처음이었던 게 사실은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. 근데 그 만삭의 어머니가 이제 건물 더미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딱 발견했을 당시에 그 산모와 그 아기의 상태는 어땠나요? 나오고 나서 이제 병원 며칠 있다가 이제 진통이 걸린 거였죠. 진통이 걸려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첫 번째 아기를 제왕절개로 낳았기 때문에 두 번째도 제왕절개로 낳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제왕절개를 할 상황이 안 되니까 자연분만을 시도를 했는데 자연분만은 진행은 안 되고 빨리 제왕절개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국제의료팀이 함께 묵고 있는 캠프에 있었거든요. 거기에 16개 팀 정도가 들어와 있었어요.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를 다 찾는데 응급 구호 활동으로 갔으니까 외과 의사, 정형외과 의사만 있는 거예요. 그 산부인과 의사가 없으니까 다 돌다가 저희 팀까지 와서 너희 팀에 세 줄 의사가 있느냐? 그래서 우리도 없는데 그럼 또 다른 옵션이 있느냐? 그랬더니 너희가 마지막이고 너희가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저 산모랑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. 그래서 그럼 일단 가보자. 그래서 따라 나서게 된 거였죠. 근데 말씀은 그냥 일단 그렇다면 가보자 하셨지만 아니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이거 혹시 실수라도 하면 그렇죠. 지금 이게 거의 다른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셨겠지만 그 정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인데 결정을 내리시기가 상당히 힘들었지 않습니까, 단장님? 그렇죠.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잠결에 이제 새벽에 이른 시간이라 얼핏 들었는데 뭐 제왕절개 수술하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
충분히 난 또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죠. 전 이제 전 옛날에 이제 많이 봐가지고 그냥 그럼 뭐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뭐 외과 의사니까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. 근데요, 사실은 아이와 산모가 사실은 하늘이 도우신 걸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. 물론 이제 외과 의사니까 어느 정도 기타의 수술 경험이 있으셔서 네. 또 연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네. 산부인과 의사시래요. 아, 어쩐지.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겠죠. 그럼 이제 수술하시는 과정에서 아내에게 엄청 전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예, 그게 사실은 결정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고 전화로 물어봐야겠다. 네. 계속 그 IT의 통신 상황이 안 좋아서 국제 전화가 잘 안 됐었는데 정말 네. 그때 마침 전화가 돼서 차로 그 병원에 가면서 전화를 해서 갑자기 이제 난데없이 집사람에게 제왕절개 수술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랬더니 그걸 왜 물어보냐? 나 지금 시간 없다고 빨리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자세하게 이렇게 절개를 하고 자궁을 이렇게 하고 애는 이렇게 꺼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10분 정도를 정말 이렇게 초고속 과외를 받았고요. 네. 가는 동안 환자를 보는 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, 잊어먹으면 안 된다로 계속 뭐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죠. 이제 앞으로는 아내보다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엔 굉장히 두려웠는데 이제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네.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기를 처음 받아보신 건데요. 예. 그것도 처음 받아본 아기가 한국도 아니고 이영만리 또 IT에서 그러니까요. 아무 도구도 없이 또 새 생명을 딱 받았는데 딱 새 생명을 딱 받는 순간 기분이 어떠셨나요? 으항하고 울 때. 예, 아기가 울 때는 정말 이렇게 전기가 온몸에 정말 쫙 왔었고요.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정말 너무 휴 살았다. 제가 살았다. 하면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? 산모가 죽으면 어떡할까? 그게 너무 겁도 나고 사실은 걱정이 돼서 내가 살았다가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재밌었던 생각은 그 상황에서 아이가 하얗더라고요. 네? 하얗더라고요. 네. 뽀얀 애기가 나왔어요. 네, 그러니까 굉장히 새까만 아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는 약간 검긴 하지만 그렇게 까맣지 않아요. 엄마는 새까만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태어날 땐 별로 안 까맣네 생각이 그 상황에서 들었어요. 연구를 하셨군요. 또. 예, 그게 처음 든 생각이었습니다. 그 15명이 1000여 명을 진료를 하고 네. 또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아기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일을 경험하셨으니 네. 돌아오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. 예.